이전과 이후. 지난 1년 전에 박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단에 가서 필터 아르바이트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식당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든지 아니 남성이 꿀 빨았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억까라고 합니다. 억지로 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네, 이전과 이후. 여기서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뜻하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 한국 정치가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서 탄생한 30대 대표. 어제 최종 결과는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당대표 득표 결과입니다. 이준석 지금 신임 당대표가 여론조사에서 58.8대 나경원 후보가 28.3, 2배가 넘는 수치로 이겼죠.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0.9%, 그리고 이준석 신임 대표가 37.4%, 근소한 차이가 나서 최종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43.8%의 득표로 최종 신임 대표가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어제 저기에 나타난 표심,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심과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두 가지로 이제 7대 3의 비율로 일단 했거든요. 근데 당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심 같은 경우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사실 조금 앞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모바일하고 ARS 두 가지로 했어요. 예. 모바일은 아시겠지만 휴대전화로 이제 이게 오면 본인이 직접 이제 터치를 해서 투표하는 방식이고, ARS는 그걸 못하신 분들한테는 전화를 직접 걸어서 ARS 응답하는 방식인데, 예. 모바일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앞섰습니다. 근데 ARS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거의 2배가량 앞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예. 사실은 이제 이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이제 고연령층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40대 이상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폰에 익숙한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년층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바일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앞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못 하신 ARS 하신 분들은 나경원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앞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이 전날만 하더라도 나경원 캠프 쪽에서 우리가 뒤집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 ARS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두 사람 간에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령들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젊은 사람이 하면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막판에 이제 여론이 돌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근소한 차이가 나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당심에는 앞섰는데, 문제는 이제 이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나머지 4명 후보 다 합친 것보다 이준석 후보가 많아요. 네.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는 거거든요. 여론에서는, 국민 여론에서는 그만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이 젊음, 세대 교체, 또 야당에 대한 이제 정권 교체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나경원 후보가 당심에서 굉장히 선전했지만 그래도 역시 뒷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이준석 신임 대표가 몰고 올 변화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 수락 연설부터 남달랐는데요. 평소 즐겨 듣던 노래 가사를 패러디했습니다. 그 이유도 흥미로웠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수락연설문에 이 노래를 패러디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선거 들어오면서 연설문을 거의 하루에 하나씩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의력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노래 가사까지 채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 즐겨 듣던 노래인데 예. 참 그런 가사가 지금 상황에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차용하게 됐습니다. 네, 평론가님 일단은 창의력의 네. 한계가 와서 노래 가사를 네네. 채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취임 일성은 보면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앞으로 국민의힘 오전 당대표 회의 때 저희가 좀 달라진 메시지 전달 방식을 기대해 볼 수 네네.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달라질 겁니다. 내용이 달라질 거고요. 형식이 달라질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창의력이 고갈돼서 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연설문으로 그냥 패러디했다. 이게 창의적인 거잖아요. 기성세대가 보기엔 이게 창의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 당대표 수락연설에 이 대중가요 가사를 붙였지? 네. 이런 이제 놀라운 점인데. 근데 이제 어제 수락연설에서 제가 이 주목한 키워드는 3개입니다. 첫 번째 공존이에요. 사실은 이게 중진들과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신경전도 오가고, 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 후폭풍이 클 텐데. 근데 바로 첫 번째는 공존. 이게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용광로와 마찬가지로 샐러드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비빔밥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개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공존의 문화를 만들자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변화고요. 그 변화를 통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대선 승리입니다. 이 3가지. 공존, 변화, 대선 승리. 네. 이것을 연결시켜낼 수 있으면 뭐 정말 훌륭한 이제는 물리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새로운 실험의 성적표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또 이제 갸우뚱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회가 아침마다 열리는데 저는 이준석 이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이 이번에 모두 다 제가 혼자 붙인 이름이 종편 어벤져스네. 종편 어벤져스요. 네, 방송에서 한 말씀들을 하시던 분들이 다 모여서 전 민주당이 큰일 난 게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마다 그냥 생중계를 해도 여러 가지 어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아슬아슬한 이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또 일침을 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언변에 있어서만은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보다는 상당히 핫해지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회 조수진 의원이 있고 지금 배현진 의원도 이제 아나운서 방송 출신이죠. 출신이고 네, 또 정미경 김재원, 전 의원. 정미경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방송에 자주 나왔던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종편 어벤져스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한국 정치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가져온 변화 또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선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사흘 만에 모았는데 정작 경선에 쓴 돈은 1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모금도 한번 제가 해봤는데 1억 5천을 모았고요. 회계 보고 나중에 정확히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번에 제가 그 중에 한 1,500만 원 쓴 것 같습니다. 1,500만 원이요? 예, 10분의 1 쓴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남은 돈은? 당에 기록됩니다. 만약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예.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약속했던 토론 배틀이라든지 예. 이런 거 하는데 쓰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모았다 그래도 저희가 뭐 맨날 고기 먹고 다니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유재하 변호사님, 지금 이 대표가 1억 5천만 원을 모았는데 쓴 돈은 1,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근데 실제 이 대표가 그 흔한 홍보 문자 메시지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선거 캠프 사무실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걸 보면 앞으로 어떤 뭐 조직선거 그리고 줄 세우기 선거 이런 것도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운동 방식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뭐 대면 운동, 대면 선거운동이 기본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었는데 이제 청년 정치인들 만나보면 이제 그런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 시간과 돈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거든요. 근데 청년들한테 가장 없는 게 시간과 돈입니다. 네. 뭐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일하고 일만 합니까? 연애도 해야죠. 또 연애하고 나면은 결혼도 할 수가 있죠. 결혼하면 또 출산까지 해서 육아를 하면은 도저히 시간과 돈이 나지가 않습니다. 집 한 채 장만하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사실 작년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총선 때 그 온라인 선거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선거운동 방식을 통해서 그 변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는 뭐
돈이나 시간이 아닌 메시지 그리고 아주 전략적인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준석 씨가 이제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세대 교체가 촉발됐는데 아마 그런 정치권 세대 교체가 이런 운동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공약을 보면 당 내에도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저희가 공약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 일단 주요 당직자들의 경쟁 선발제를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인은 뭐 토론 배틀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렇죠. 주요 당직자들은 정책 공모전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청선, 청년, 여성, 지역 할당제를 반대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실력에 따른 인재를 경쟁 선발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을 밝혔고 또 마지막으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독해 능력을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의도 정치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농담했는데 학원 하나 차리자고. 토론하고 이제 뭐 이런 학원 후보자 차리면 양성학원이요? 네, 대박 네. 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사실은 정치권을 이제 취재하면서 느꼈던 그렇죠. 문제점이 뭐냐면 네.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의 어떤 뭐 실력이면 이 실력이라는 게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실제로 현안에 대한 어떤 그 파악력과 분석력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는 이제 언론에 있으니까 인터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대담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방의원이 우리가 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방의원 공천을 누가 하냐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공천을 관여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기 측근들이나 사람들을 이제 공천을 해요. 아마 지역에 계신 분들 느낌이 내 지역의 지방의원이 누구지? 이거 아는 분들 잘 없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 지방의원이 현재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대표하고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중앙정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름이 알려진 분이나 검증된 분들이 많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좀 이 자격에 대해서 이 심사를 해야 되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활력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이요. 굉장히 일본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세습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령의 분들이 국회의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된 걸 보고 일본 언론들이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의원들의 공천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뭐 이 후보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 이제 대변인들을 이제 배틀로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죠. 황보승 의원을 이제 수석 대변인으로 내정하긴 했던데 나머지 대변인들은 이렇게 뽑으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즉 정치권에서의 공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공정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 왔지만 그동안 정치에서의 공정이 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이제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가 제가 이제 앞으로 보면 대선 경선에도 실제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의 저런 방침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대선 후보 되고 무조건 세 가지고만 무조건 된다? 그게 아니라 토론 배틀 붙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선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면 국민들도 신선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 진영도 이거 섣불리 준비했다가는 큰 패착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뭐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또 그의 반면에 굉장히 역풍도 또 있을 겁니다. 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6살 이준석을 당 대표로 선택하면서 민주당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의힘을 두고 꼰대 정당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조수진, 배현진 최고위원 모두 다 초선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평균 연령이 43.6세 그리고 조수진, 배현진 최고위원들 그리고 지금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부터 김용민, 강병원 최고위원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52.4세 평균 연령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9살 정도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 고향이 전북 익산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1등이 호남 출신이다. 이것도 참 신선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만간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만나게 되면
송영길 대표는 삼촌뻘입니다. 58세로 나이가 22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아버지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준석 대표 당선을 두고 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을 했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토요일 랭킹쇼에서 가장 젊은 패널인 유지아 변호사님. 앞으로 저렇게 물론 뭐 나이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여야 대표의 만남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상당히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도 같아요. 예, 그렇죠. 대통령과 야당 당수,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났을 때 뭐 대등한 입장인데 이제까지 충분히 그럴 만한 화면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거 뭐지 싶은 화면이 자주 나올 거란 얘기죠.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정치권 세대 교체의 서막이 올랐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안철수의 새정치지만 대체 새정치 실체가 뭐냐. 국민들이 바랬던 새정치라는 무엇이냐. 사실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새정치는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입니다. 근데 이제 새정치를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뜨는 해가 있으면 또 지는 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권의 세대 교체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치면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을 주름잡았던 그 586 정치인들의 퇴장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네. 이미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58세죠. 대표적인 586 정치인인데요.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탈당 권유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 아파했던 우상호 의원도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데 586 정치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퇴장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이러한 세대 교체 바람에 맞물려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년 대선이 혹은 지방선거가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류 변호사님의 개인적 평론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폭풍이 당장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긴장하는 것 같은데요. 전재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바람,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혁신의 바람, 돌이킬 수 없는 쇄신의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서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다.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은 조금 더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다. 네, 이 의원님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도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준석 당선,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는데 앞으로 저희가 여권에서도 새로운 세대 교체의 변화가 불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선거를 이제 자주 하다 보면요. 선거하신 분들의 이게 느낌이 뭐냐면 이 바람 앞에는 장사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 후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걸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네. 즉 이 바람이 결국은 국민의힘 바람, 즉 이준석발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이 태풍이 보통 보면 출발지에는 조그맣게 출발했다가 이 한반도로 오면 굉장히 큰 태풍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대표 경선이 조금의 바람의 시작이라 본다면 내년 3월 9일 대선은 어떤 바람일까? 이제 이걸 이제 민주당도 서서히 좀 느끼고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일부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경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렇게 당은 저렇게 모습을 바뀌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당내에서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비판하니까 그 초선들 5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문자폭탄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냥 거기에 좌절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조국의 시간 책들이 발간되면서 당내에서는 또 조국 문제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또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이 12명이 지금 출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당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변화의 주도권을 지금 야당한테 지금 빼앗겨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이 변화의 주도권을 잡고 올 있을까? 그 이야기는 지금 전재수 의원 이야기했듯이 이런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당대표 회담, 영수회담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단독 회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무런 형식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접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의 저런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능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 있게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실력 있게 대응하는 방법인데 지금의 당내 사정과 정부의 상황을 보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솔직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네.